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쉽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순서에 따를 수 있는지 그 글쓰기 순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부터 엽니다. 그리고 타닥타닥 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효율적인 글을 쓸 수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어떻게 글쓰기 할 수 있나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쓰기의 순서는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작품화하기. 이렇게 6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쓰기 과정에서 계획하기 단계는요, 무작정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와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를 미리 정해놓고 어떤 글을 쓰지? 라고 계획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또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설득인지 설명인지, 또 내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분석하면 훨씬 더 이 좋은 글을 효율적으로 써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목적으로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의 성격이 확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를 주제로 상대를 설득할 목적으로 글을 쓸 거예요. 근데 내 글을 읽을 사람이 초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에 따라서 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초등학생이라면 굉장히 어,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내 글을 읽을 사람이 대학생이라면 쉬운 말을 쓰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어려운 그런 근거들을 갖다 대겠죠. 그것이 그들을 설득하기 더 쉬울 테니까요. 이처럼 예상 독자에 따라서 글의 성격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를 잘 분석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글의 계획을 다 했다면 이제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를 겪는데요. 내용을 생성한다는 건 쉬운 말로 글감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글을 쓸지 정했으면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 생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쓸 수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인터뷰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죠. 자료 찾아보기, 데스크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요. 관찰하기, 어떤 상황을 관찰할 수도 있고, 또 6번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모르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이렇게 주제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글감을 모으는 단계, 이 단계가 내용 생성하기고, 이렇게 모은 글감들을 글을 쓰기 위해서 예쁘게 잘 다듬는, 조직하는 단계가 내용 조직하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요, 내가 열심히 모은 그 글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떤 문단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요. 개요를 짠다는 쉬운 말로 목차. 목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순서로 글을 쓸지. 두 번째, 글의 구조를 만드는. 그렇다면 문단을 쫙, 내가 일곱 문단 쓸 거다. 그럼 일곱 문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모은 글감 중에 1번, 2번은 이 문단에 들어가고 3번, 4번은 1문단에 들어가고. 이렇게 글의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는 내용 조직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 조직하기 단계까지 끝났을 때야 우리는 한글 파일이나 음, 워드 파일을 열어서 타자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요, 초고를 쓰는 단계예요. 이때 절대 이 단계에서 완성된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면 좋은 글을 쓰지 못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냥 초고를 쓴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고칠 거니까 편하게 쓰자라는 생각으로 빨리 맞춤법이나 문단 구성 생각하지 않고 정해놓은 그 조직한 구조에 맞춰서 빨리 쓰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가면 녹음기를 켜놓고 입으로 구도 장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로바 노트로 변환해서 그걸 글로 이제 다듬는, 그걸 이제 초고로 이렇게 다듬는 이런 과정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 단계를 겪으면 그 다음으로 고쳐쓰기 단계를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보통은 표현하기 단계만 하고 뭔가 과제를 제출하거나 글을 제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고쳐쓰기는 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좋은 글을 만듭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쳐쓰기를 해야 하고 글쓰기 과정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맞춤법과 문단 구분과 문장 구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죠. 그리고 이 고쳐쓰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단계에서 주제나 형식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바꿔지기도 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그만큼 초고라고 하는 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고쳐쓰기를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고를 완성본이라고 하지 말고 열심히 고쳐쓰기 단계를 여러 번 거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쳐쓰기 단계까지 거쳤다면 나의 아주 좋은 글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걸 그냥 나만 간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걸 발표하거나 어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혹은 출판사나 어떤 신문사에 이 글 실어주세요라고 투고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출판사를 찾아가서 아니면 POD 출판으로 출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글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글을 작품으로서 작품화하는 네, 그런 단계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밀키트 레시피, 여러분을 위해서 글쓰기를 밀키트, 요리하는 것에 빗대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 봤는데요. 글 쓰는 건 요리랑 되게 비슷해요. 어, 제가 만약에 떡볶이를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무작정 떡볶이를 막 만들진 않겠죠. 누구랑 먹지? 어떤 떡볶이를 먹지 정할 거예요. 초등학생 동생이랑 먹어야 되니까 맵지 않은 간장 떡볶이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가스레인지에 가면 안 되고 문을 열어야 해요. 음, 문을 열어서 어 내가 가진 재료가 뭐가 있나? 어 고추장은 있는데 간장이 없네? 간장 사야겠다. 떡은 있는데 어묵이 없네? 어묵 사와야겠다. 이렇게 정하고 슈퍼로 달려가서 글감들, 그러니까 이 재료들, 글로 따지면 글감들을 이렇게 모아와야겠죠. 그리고 그걸 파로 냄비에 올리면 안 돼요. 그쵸? 열심히 다듬어야 됩니다. 어묵도 잘라야 되고, 떡도 잘라야 되고, 파도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재료들을 다듬듯이 글감들을 다듬는 단계가 내용 조직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나면 그때서야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요리를 시작하겠죠. 근데 그렇게 요리한 음식을 바로 식탁에 내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팔팔팔 끓고 나면 맛을 보겠죠. 그래서 단맛이 부족하다, 짠맛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넣어줄 수도 있어요. 혹은 아까 어묵 내가 손질해놨는데 어묵 아까 나 안 넣었네? 지금이라도 넣어야겠다. 이렇게 뭔가 이 요리 자체를 크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진 않았죠. 이 단계가 우리는 고쳐쓰기 단계라고 하겠고요. 간을 많이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음식을 테이스팅을 시켜주면 시켜줄수록 내 음식의 완성도가 높아지듯이 이 고쳐쓰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글쓰기 완성도도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나 혼자 먹지 않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식탁에 딱 올려놓고 같이 먹기로 한 초등학교 동생과 우리 엄마 아빠와 맛있게 먹으면 내 음식이 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글도 내가 열심히 쓴 글을 나만 간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품화하는 단계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면 또 새로운 의미를 또 가지게 된다. 하나의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밀키트 레시피 요 파일까지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 활용하셔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예쁜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